자, 서비스 영어 14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3쪽 7과 에어플레인 비행기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관을 보면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may I. 자, 뭐뭐 해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공손하게 요청하는 표현 그런다고 그랬죠. May I have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 얘기는 뭐 해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공손하게 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May I have your boarding pass, please? 자, 탑승권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탑승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하고 탑승권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useful expressions를 보면 좌석을 바꿔도 괜찮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승객과 승객 사이에서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좀 불편하다라고 싶으면 음, 승무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서 would you mind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mind라는 것이 마음을 쓰다, 신경을 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would you mind 뭐뭐 하면 신경이 쓰이십니까? 이와 같은 의미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of course not, 물론이 아니죠. 부정적인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쫌팽이가 되는 겁니다. 소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주 마인드에 대한 대답은 가능한 한 of course not, 물론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mind라는 동사는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would you mind changing 하고 동명사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change your seat with me 저하고 change A with B B와 함께 A를 교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당신의 좌석을 좀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would you mind changing your seat with 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좌석을 뒤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기서 뒤로 하다 시트를 back 하는 겁니다. 뒤로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put my seat back, 내 좌석을 뒤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do you mind 또는 would you mind 했어요. 자, 이 뒤에 if, 이게 이제 명사절이 되는 거죠. mind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절이 되기 때문에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답은 of course not, 물론 아니지요. sure, go ahead.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 등받침을 세워주십시오. 아마 이제 이륙이나 착륙 시에 승무원들이 안내방송을 통해서 바로 좌석 등받침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upright position, upright, 똑바른, 곧바로 수직적인 이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진입한 똑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되니까 정위치로 put your seat, 당신의 좌석을 to the upright position, 정위치로 돌려놔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이착륙 시에 좌석 벨트는 반드시 메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륙 후에 또는 착륙하기 전까지, 이륙 후에서 착륙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좌석 이동이 자유로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요즘은 상공에서 그 난기류, 우리가 터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기류가 발생하게 되면 비행기 기체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칫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가능한 한 좌석에 있을 때는 좌석 벨트를 메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fasten. Please fasten your seatbelt. fasten 또는 fasten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Please fasten 무엇을 단단히 매다, 묶어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Please fasten your seatbelt. 안전벨트를 fasten 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통과하다, get through가 되는 거니까 may I get through? 제가 통과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창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씨 통로 쪽에 있는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칙이 있었을 때에는 음, 3열 좌석이 아니고 2열 좌석이면 괜찮은데 3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끼 있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거쳐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온다든지 잠깐 이제 통로 쪽으로 나가야 되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쓸 수 있는 표현 May I get through? 제가 좀 통과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면 이제 비행기 기내에 올라갈 때 되면 승무원들이 밖에서 이제 환영 인사를 하죠. 웰커밍 인사를 하는데 그때 거기 보면 기내에서 읽을 수 있는 일간지 또는 뭐 잡지 같은 것들이 이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별도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제신문, 그냥 일간신문, 뭐 스포츠신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 do you have anything to read? 앞에서 우리 형용사편에서 배웠었죠.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한다. 그래서 여기서 to read는 anything을 수식하기 위한 부정사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어떤 것 do you have 가지고 계십니까? anything은 잘 알다시피 any는 부정이나 의문문에 쓰인다고 그랬죠. 긍정문에서는 some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I have something to read. 나는 읽을 것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문에 쓰이고 anything은 부정문이나 또는 의문문에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do you have anything to read? 읽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자,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려두시겠습니까? 자,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캐리언 하는, 즉 핸드캐리, 우리 핸드캐리라고 얘기를 하죠. 캐리언 하는 그런 가방들, 그다음에 조그마한 이제 물건들, 우리가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있는 물건들, 일정한 규격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좌석 위에 선반에 그것들을 놓도록 되어 있죠. 그게 안 되면 좌석 밑에 이렇게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다면 오버헤드, 오버헤드 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 위쪽에 빈, 선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ould you put my bag? 내 가방을 in the overhead bin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승무원에게 부탁해도 되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좀 무겁거나 힘들다고 한다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Could you put my bag in the overhead bin? overhead bin, 머리 위에 있는 빈, 선반,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헤드폰이 고장입니다. 헤드폰에가 아니라 헤드폰이 고장입니다. 자, 고장나다, out of order. 이 말은 broken 이라는 표시인데 여기서 out of order는 고장난, 작동되지 않는. This headphone is not operating.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헤드폰이 고장입니다. 자, 헤드세트가 이렇게 기내에 오르면 이륙하기 전에 이것들을 다 나눠주죠. 그래서 기내에서 TV 시청이나 비디오 시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9번. 이제 기내식이 나올 차례죠. 기내식이 나올 차례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보통 기내식은 항공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그 장거리 비행할 때 long haul fligh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1시간, 12시간 걸리게 되면 그때는 기내식이 2번 정도, 그리고 중간에 간식이 한번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short haul, 단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정도 기내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저가 항공사에서는 이 기내식이나 음료 같은 것들도 다 유료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내식이 나올 때 거기에서 그 승무원들이 일단
밀카트를 밀고 오면서 물어보죠.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소고기와 닭고기, beef or chicken, beef or chicken 이렇게 되는 거죠. 소고기 또 치킨. Which would you like? Which would you like? A or B? A와 B 중에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게 which would you like예요.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like to have?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have라는 동사는 잘 알다시피 먹다라는 의미도 가지는데 이건 주로 끼니를 먹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다, 점심 식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다라고 할 때는 eat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자, 식사로서 뭘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했어야 된다. 그랬더니 I'm vegetarian 그랬어요. I'm vegetarian. 자, vegetarian 잘 알다시피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라서 여기서 보면 이 베지테리언도 종류가 종류가 좀 있어요. 유형이 별도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진짜 뭐 유제품까지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요. 또그 유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계란 같은 것들 고기만 안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따로따로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채식주의자는 오직 베지테리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I'm sorry, but you're out of beef. 자, 어, I like I like beef 또는 I like beef 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그냥 단순하게 beef please 소고기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I'm sorry 죄송합니다만 but we are out of beef out of 하면은 뭐뭐지 바닥난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 beef가 바닥났습니다. beef가 다 나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 기내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승무원의 선택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음료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죠. 자, 여기에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뭔가 마시겠습니까? 어떤 음료를 좀 드시겠습니까? 뭐 Coke please, 뭐 Wine please, 와인이나 청량음료 또는 커피, 티 이런 종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식사 중간 또는 식사 후에 바로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커피 or 티 승무원들이 주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일단 식사를 밀을 제공했었을 때에는 이거를 같이 또 물어봅니다. 와인을 하시겠습니까? 위스키를 하시겠습니까? 뭐 비어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which would you like? Which would you like to drink? 어떤 것을 좀 드시겠어요? 와인 or 위스키 또는 와인 or beer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상황을 보면 모든 승객들은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비행기가 우리가 도착하고자 하는 지역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되면 이제 승무원들이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 면세품을 판다든지 이런 절차들 식사가 다 끝나고 이제 음료 제공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착할 때쯤 되면 나머지 있는 일이 뭐냐면 입국 신고서 또는 세관 신고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검역 신고서 같은 것들을 서류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꼭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국가에 따라서 이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그 나온 그런 서류들은 반드시 꼼꼼히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입국 신고서 하게 된다면 뭐예요? 랜딩 카드 또는 이미그레이션 카드, 이미그레이션 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이미그레이션 폼이라고요. 자, 그래서 입국 신고서. 그래서 랜딩 카드. 우리가 그 착륙하는 지역에 쓰이는 카드가 되니까 랜딩 카드라고도 하고요. 입국 허가서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있고, 예, 입국 심사대에서 출국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미그레이션 폼 또는 이미그레이션 카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1번 each person 각자의 사람들은 has to 했으니까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fill out 기재를 해야 돼요. 완료를 시켜야 돼요. 또 랜딩 카드 입국 신고서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입국 심사대에 여권과 함께 이 입국 신고서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입국 신고서는 거기서 입국 심사대에서 이것을 수거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여권에다가
입국 허가서하고 퍼미션을 해당하는 스탬프를 찍어주게 돼 있죠. 자, 12번. 서류를 기입을 하다가 잘못 기입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다른 있고 또 다른 거기 그걸 지우고 하고 그러면 별로 그 입국심사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는 그냥 여지없이 승무원에게 그 여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입국신고서를 하나 갖다 대서 새로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made some mistake,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May I have, 앞에서 계속 나왔죠. another, 다른 것 좀 주시겠습니까? another immigration form, 또 다른 입국신고서를 좀 새 걸로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기내에서 in-flight 서비스, 객실 서비스에 객실 실내 서비스에 대해서 거기서 필요로 한 여러 표현들을 한번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실 내에서 주어지는 각종 서비스에 관한 팁입니다. 내용들입니다. 그리팅, 잘 아시다시피 탑승하게 되면 탑승 통로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비행기 기문이 열리고요. 그 기문에서 승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승객들을 웰컴 어보드 하면서 탑승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리팅, 인사를 하죠. 그게 그리팅이고, 자, 서빙 하게 된다면 이제 기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식사 제공이라든지 음료 제공 또는 뭐 필요하면 뭐 물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가 서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ttending passenger, attend 하게 된다면 어디에 대해 참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승객에 대해서 attend, 주의를 기울여서 하는 표현, attend가 참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그래서 atten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참석하다라고 할 때는 attendan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명사가 각기 달라요. 동사 의미가 달라지면 명사도 달라지는 거예요. attending passenger, 그래서 패신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그래서 승객 응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mforting passenger, 승무원들의 가장 큰 덕목이 뭐예요? 승객들을 아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comforting passenger, 패신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승객 응대의 가장 기본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cabin announcement, 자, cabin 객실 내부를 얘기하는 거죠. cabin announcement 하면 기내 방송, 기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송, 뭐 착륙 전에, 이륙 전에 하는 기내 방송, 그 다음에 이륙 후에 하는 기내 방송,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되어지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다 cabin announcement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면 승무원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안전, 세이프티 어나운스먼트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cabin announcement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duty free sales,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한테. 비행기가 이제 상대국에 거의 도착할 때 되면 식사 제공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각종 음료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기내에서 기내 물품을 파는 거죠. 이것도 그 항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면세점에 꼭 가지 않고 기내에서 제공되는 면세품. 근데 약간 이게 비싸긴 하죠. 그죠? 그래서 듀티 프리 면세품 판매 세일즈가 되는 겁니다. 승무원들이 안내책자를 주고 거기에서 물건을 고르면 그것이 주문돼 가지고 상대국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것을 우리가 픽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에 면세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Food and Beverage Service, 자, 식사와 and 음료, 식음료, 기내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대형 항공사들은 이 기내식까지 포함해서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죠. 근데 이 기내식이 맛있어가지고 그 비행기만 고집하는 그런 승객들이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하게 되면 어, 외국인 승객들이 우리나라 음식에 빠져서 한국 항공사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것이 비빔밥. 이게 제일 잘 나간다고 합니다. 비빔밥, 그 다음에 불고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그니처 푸드 서비스가 되겠죠, 한국에.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국적항공사들은 이것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널리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퍼스널 서비스 투 패신저 보면 이쪽 선반 아래쪽에 보면 머리 위 선반 아래쪽에 보면 벨이 있습니다. 호출벨이 있습니다. 호출벨을 누르면 승무원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그 콜에 의해서 와가지고 개별적인 어떤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앤소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기내 서비스, 객실 내 서비스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자, 우리 항공권 예약할 때 특별히 기내식이 제공되어지는 대한항공사에서는 기내식이 제공되어질 때 스페셜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밀스 해가지고 특별식, 그냥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또는 문화적인 이유로 이것들을 특별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탑승권 저기 항공권 구매할 때 예약할 때 이 사항을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기내식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준비할 때 그것들을 거의 요청사항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리스트에 보면 칠드런스 메뉴가 나와 있어요. 칠드런스 메뉴. 아동용 전문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먹을 수 있고 하게 된다면 좀 맵고 짜고 이럴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아동용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메뉴. 맵지 않고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거 뭐 햄버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지테리언 밀이 있어요. 베지테리언 밀이 있는데 베지테리언은 잘 알다시피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지금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스트릭트 베지테리언 밀을 하게 된다면 아주 엄격한 채식주의자, 즉 뭐 유제품이나 계란 이런 것까지 전혀 안 먹는 것이 바로 스트릭트 베지테리언, 오로지 야채만 먹는 사람. 이게 바로 스트릭트 베지테리언, 엄격한 채식주의자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지테리언도 자기가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아마 베지테리언 했었을 때 그 베지테리언 중에서 락토 베지테리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락토 베지테리언. 락토 베지테리언이라는 것은 유제품 같은 것은 먹는 사람이에요. 유제품 같은 것은 먹는 사람인데 그 유제품을 먹으니까 뭐 계란이나 우유 같은 것을 먹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베지테리안에 대한 특별한 식사가 요구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셔가 나와 있어요. 코셔는 유태인들이에요. 유대인 율법에 맞춰서 뭐 피를 빼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잘 아시다시피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가 않죠. 그 다음에 무슬림들은 이슬람교 신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자기들이 전문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 있죠.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음, 할랄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그런 이슬람교 식사. 코셔밀은 유대인들의 식사. 이것은 엄격히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 맡아 있는 그런 곳에서 기내식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다이아베틱 밀에서요. 다이아베틱이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식사, 그래서 다이아베틱, 당뇨병을 위해서 특별히 제공되는 식사가 다이아베틱 밀이 되고, 노 콜레스테롤 밀, 콜레스테롤치가 높으면 간에 영향을 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없는 무콜레스테롤 식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 프로틴 밀에서 고단백 식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기류라든지 영양가에 해당되는 특히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되어지는 하이 프로틴 밀이 고단백 식사가 되겠고, 베이비 푸드라면 어, 어린아이 어린아이에게 특별히 제공되는 뭐 이유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 베이비 푸드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다이얼로그로 넘어가겠습니다.